전략에 관한 트렌드 클래스 오늘의 주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인플레시 당신이 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네. 우리의 발목을 잡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우려감. 착한 인플레이션으로 그 시장을 달래기 연준이 힘썼지만 오늘만큼은 속수무책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없다면 제 힌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작진이 저에게 요구를 했어요. 이거를 사랑스럽게 얘기를 해달래요. 인플레시 당신이 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라고요. 자, 인플레 시대의 자산 배분 전략, 저금리 때와는 분명히 다른 투자 전략들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부분들이 오히려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시장이 우리가 주식시장을 위인되어야 갔다라고 얘기하기를 하는데요. 그때그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 혹은 관심 있는 섹터들 이쪽으로 우리가 수급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특히 조정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불안정함 때문에 투심이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진짜 가는 종목이 간다라고 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시장 중심 종목 쪽으로 수급이 밀집되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장의 민감도를 갖는 금리 부분들, 인플레 부분들이 오히려 좀 찬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같은 경우에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거기도 뭐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동성을 풀어놓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인플레라는 거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예정된 수승일 수가 있는데요. 그 같은 부분들로 이제 이 실물 가치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달러 대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 요건들이 좀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섹터로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시장들이 주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의 이런 자산 확인의 수단으로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인식이 되면서 최근 정말 급등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비트코인 관련한 이런 지분 종목들, 그와 관련한 창투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같은 이런 새로운 화폐 가치 자체가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이와 함께 우리가 인플레 현상 심화로 인해서 이런 대체 화폐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화폐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은행이 그간에 이제 이 같은 이런 중앙화폐 부분들에 대한 가치가 훼손이 되면서 이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하면서 관련 주식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강세를 띄웠던 로지스 이런 한네트들이 좀 쉬어가는 간격에서 오늘 같은 경우 K사인이 또 한 번 큰 폭으로 급등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세를 보여주는 와중에도 업황별 혹은 종목별 움직임들은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 같은 시장 이슈에 따른 움직임들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또 우리가 인플레 부분들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가치 상승에 따라서 관련이나 원자재 이런 부분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관련 종목들도 주초엔 좀 상승 자리가 좀 나오는 흐름이 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는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드립을 했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인플레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우리가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경제 정상화들은 인플레뿐만이 아니라 이런 원유 수요 이런 부분들을 급증시킬 거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 움직임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단기 급등세를 보여준 이런 인플레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혹은 그로 인한 투자 가치로 인해서 급등세를 보여준 이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시그널로 보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같은 인플레 현상들이 시장 이슈로 지속적으로 주목이 됐을 때 아직까지는 큰 두각이 없었지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올 만한 섹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같은 부분이 바로 이런 유가 관련 정유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점에 뭐 착한 인플레 얘기를 하자면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백신 효과로 인해서 경제가 정상화가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이익 실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커지는 그런 수순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경제 정상화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같은 원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먼저 이슈가 될 거고요.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승한 부분들도 이제 미국발 이런 이상 한파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차질이 생길 거다라는 우려감들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또 중동 지역 군사 활동을 하면서 중동 지원이 이런
경계감들이 또 다시 한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이런 그 긴장감은 다시 한번 유가 상승을 촉발하는 요소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S-오일, 뭐 GS 리테일 같은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간의 코스피 상승 대비해서 상당히 조금 좀 덜 움직인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질 수 있고 이 같은 시장의 경제 정상화에 따라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상승자리를 크게 보여주면서 그간의 상승세를 보여줬던 부분들에서 차익 매물들이 나온다면 이같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약간은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들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볼 수 있는 섹터는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국 양해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중국 양해에서 우리가 그간에 이제 지속적으로 유동성 회수 전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4,300조 부분 수준의 부양책을 좀 통과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가장 빠르게 정상화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그 1차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철강들을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이 철강 가장 최다 소비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런 철강주들이 경제가 빠르게 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활발한 이런 수요 급증들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포스코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간에 우리가 지수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관들이 정말로 순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속적인 상승 자리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볼 수가 있고 철강도 마찬가지로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인플레로 인해서 이런 그 실물 가치들이 상승하게 되면 이런 원자재 가격들은 급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같은 인플레에 대한 수혜 섹터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수 상승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영역이 많은 철강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오히려 우리가 이 같은 정유, 철강 이런 섹터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전문가들은 최소한 상반기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핵심 화두가 될 단어이기 때문에 이를 좀 감안한 배분 전략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카렛 전문가께서는요. 최근에 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핫한 이슈 아무래도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디지털 화폐, 그리고 유가 급등에 관련한 에너지,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중국의 양회 시작되는 거 아시죠? 그와 관련해서 철강주, 그리고 원자재 이렇게 손꼽아 주셨습니다. 급등화 전문가님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잘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보였는데 물론 그 부분 자체는 이제 뭐 정부의 디지털 화폐화 그리고 실제 보면은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강세 자체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결국은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입니다. 희소 가치고 결국은 달러화 등 기축통화 자체가 보면은 결국 계속적으로 보면은 가치 하락 그런 부분 자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움직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경우에 봤을 때는 결국 국제 원자재가가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유가라든가 또는 뭐 철강이나 비철금속 내지는 곡물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 자체 보면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보면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은 결국은 원자재 자체 보면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고요. 그리고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곡물 자체도 생산 자체가 옳게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도 역시 그 흐름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점검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현재 보면은 철강 관련 중에서 지금 어떤 포지션이 있는가 이 포스코의 위치를 잠깐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따가 좀 점검드릴 게 뭐냐면은 결국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수혜주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이나 또는 보험업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관련주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보면 성장주보다는 이 가치주 위주로 일단 또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포스코의 차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1단계 상승하고 나서 지금 현재 3단계 상승하고 지금 현재 조정 파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다음에 5파동 자체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통신주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내수주죠. 내수 보면서 가치주인데 이 통신주 중에서 KT를 좀 보게 되면은 KT 같은 경우에 보면은 1단계 상승하고 나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나서 현재 2단계 상승, 그러니까 3파동 구간의 진행 상상이다 보고요. 3-3파의 진행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을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리 상승할 경우에 결국 뭐냐면은 은행주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살피 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사례를 본다면 하나금융지주는 지금 1단계 상승하고 나서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그다음에 2단계 상승 나오고 나서 현재 조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마지막 파동인 5파 자체가 아직 뒤에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험주 중에서는 일단 생보사보다는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보면은 재보험 관련 종목들 보면 여러 가지 보면은 생보사하고 그다음에 화재가 있죠.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일단 삼성생명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1단계 상승하고 나서 그다음에 2단계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사실 2단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 보이고 나서 지금 3단계의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파동이죠. 파동을 봤을 때는 5파동의 그런 어떤 흐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다른 거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생명보험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 자체 보면 추가 상승폭은 그대로 크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재보험 쪽에 봤을 때는 이따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따가 종목에 대해 하나 점검 될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 지수를 잠깐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통신주를 보겠습니다. 아까 같이 봤던 내용 중에서 통신주 보게 된다면 020이죠. 예, 통신주. 예, 통신업 자체가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1단계 상승하고 나서 지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하고 나서 2단계 상승. 현재 봤을 때는 통신업종이 지금 3단계 추세 구간, 이런 추세 구간 자체가 진행될 수 있다고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업을 보겠습니다. 은행업은 전체를 봤을 때는 1단계 상승하고 지금 횡보를 하고 지금 좀 쉬었다가 지금 2단계 상승을 쉬다가 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가 보게 되면 최근에 지지부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그런 상승으로 접어들었다고는 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탄력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조금 뒤처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업종을 보게 되면 보험업종은 좀 다르죠. 예, 보험업종 역시 보면 상승을 지금 하고 난 후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크게 빠지지 않고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종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제 이 보험료가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그 보험을 가지고 보면은 대출도 해주고 그리고 투자도 하게 되겠죠. 보험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금리 상승하게 되면 그런 수혜주로서 보험업종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국제적 원자재가가 계속 상승도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우려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도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가 보면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좀 살아나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좀 회복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최근에 문제되는 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급등하는 그런 부분 자체는 상당히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왜 그러냐면 점진적인 금리 상승 괜찮은데 일시적으로 보면 급등하는 것은 문제될 수도 있겠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딱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은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기업들이 한계 기업들이죠. 이자 보상 비율이 1배 이상 기업. 이자 보상 비율 1배 이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한 해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계 기업들 상당히 조심하시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부채 비율이 과다한 기업들은 상당히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접근하실 때 최소한 기본적 분석을 꼭 하시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병행하면서 대응하면 상당히 좋은 또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전말 드립니다. 네, 여러분 금리가 상승할 때 기본적 분석으로 내가 가진 종목들 이 부채 비율 어느 정도인지 부담 크게 안 작용하는지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이제 3월을 전망하면서 3월에 유망 섹터에 은행 보험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에 좀 줄곧 나오는 업종인데 사실 은행 보험이 뭐 유망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참 답답한 게 문제입니다. 이 주가 움직임이. 그래서 수익은 둘째치고 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도저히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라는 분들이 있으신데 은행 보험 전략을 짤 때 좀 네. 어느 정도의 목표 기간, 목표 수익을
두고 좀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근데 사실상 이제 저 보면은 그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은행 업종이 수혜를 입을 수는 있겠는데요.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예전처럼 그렇게 보면은 은행 업종이 뭐 급등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980년 90년대처럼 예전에 그 트로이카 종류 움직였죠. 뭐 정권, 은행, 건설, 무역회가 움직였는데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산업 뭐냐면 정권, 은행 같은 경우는 성장 산업에 좀 그 해당이 되었고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성장보다는 성숙기에 접어드는 그런 그 업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익 구조는 그대로 괜찮은데 이 주가가 상승하는 측면 봤을 때 수익률 게임 측면 봤을 때는 그래도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은행보다는 그래도 보험 쪽이 조금 더 가볍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업종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통통 튀는 맛은 없거든요. 그래 급등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그 은행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보험업종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그 관련 종목들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은행보다는 보험이 이제 좀 더 유리한데 통통 튀는 맛은 없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전략들도 잠시 후에 얘기해 주신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되게 얘기들이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 다음 주도 계속 기대해 주세요. 오늘 트렌드 클래스 화면으로 정리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